제가 요즘에 다이어트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참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이제 살을 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돼요. 하면서도 좀 찝찝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우리는 늘 좀 헷갈리게 돼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마주하기를 운영하고 있는 정시광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뇌인지과학과 심리학을 연구하며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상담을 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정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참 남의 말들을 쉽게 따라하고 행동하는구나, 그런 생각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최근에 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쇼츠나 릴스 그런 곳에서 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뭔가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렇거든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약, 뭐 먹는 다이어트 보조 식품, 그리고 뭐 하는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칼로리 계산법부터 시작해서 나의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을 참 우리는 늘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면서도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쌤이 다이어트 하시는 것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지금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이제 살을 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돼요. 하면서도 좀 찝찝한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 사회가 그렇게 보니까 뭐 나한테 중요한 누군가가 그렇게 살을 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뭐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우리는 늘 좀 헷갈리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늘 살이 빠져야 돼, 날씬해야 돼 라는 말을 좀 듣고 살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게 아닌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내사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사처럼요. 그게 이제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에게 내사되는 그런 것들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사는 때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심해지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서 살이 빠져야 예뻐 라고 자주 듣고 자랐다면 건강한 체중인데도 계속 살을 빼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 모습에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살이 찌면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의 기준은 끝없이 날씬해야만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뚱뚱하냐 아니냐를 내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살이 찌면 형편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바래서 하기보단 상대가 바라는, 그리고 사회나 타인이 정하는 그런 나로 살게 되면서 점점 나를 잃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내사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내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로 나의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인 걸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사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 보면 좋겠네요. 내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맞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렸을 때 받았던 양육자의 태도가 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공부를 잘해야만 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그대로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특히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씀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곤 합니다. 그때 들었던 말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씹어먹을 능력들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자기가 소화하게 씹지 못하고 삼켜버리듯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힘이 갖춰지기 전에는 아직 내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치관은 타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맞아요. 흔히 듣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자기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서도 울면 안 돼 라는 게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슬퍼도 우는 감정을 억제시켜 버리게 되죠.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 같은 말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인정을 받아도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속해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반항하게 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에 들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어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 인정 욕구가 나를 더 사로잡게 되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담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가 나의 욕구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사회나 뭐 연인이나 부모님이 정하는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인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네, 내사를 하게 되면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되겠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데도 주위 사람들의 그런 반응, 그다음에 눈치를 보느라고 어렵게 이어가다가 결국엔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살다 보면 결국엔 삶이 참 공허해지고 뭔가 허무해지고 뭔가 이유도 모르겠는 불안감을 겪기도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즉 내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사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사가 계속 이어지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며 나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나답게 산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답게 산다는 것도 이렇게 내사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것도 내사네요. 그 정도면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그쵸. 근데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요. 나답게 살아야 해 라고 자꾸 그런 내사를 또 나에게 준다는 것이 가스라이팅이고 그걸 또 내가 알아차렸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수련 과정 중에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알아차렸는데 이게 초보자가 알아차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쵸. 나답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데 말이죠. 근데 참 우리는 그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쉽게 잡게 되고 그 생각들을 놓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생각하고 경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나인 것만으로도 좋구나. 나로서 좋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벅차네요. 그쵸. 오히려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놓은 순간
정말 나답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접촉이 됐네요. 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서 자유로운 상태인가?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나 그 감정 중에서 정말 내 것이 맞나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내 삶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다이어트가 나의 것인지 우리 엄마의 것인지.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말이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뭐 인생이 성공한다. 뭐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대기업에 못 들어가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진짜 나의 것이 맞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내가 그 내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저의 다이어트도 내 다이어트가 나의 것인지 우리 엄마의 것인지 네. 가장 흔하고 많은 분이 공감할 만한 사례로 시작을 할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부모님이 항상 공부를 잘해야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 성공하려면 꼭 공부를 잘 해야 돼. 공부를 잘 못하는 애는 좀 질이 나쁜 애야. 그런 공부만 잘하면 돼. 좋은 대학에 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고 여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듣고 자라죠. 근데 지금 다 큰 어른이 돼서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좀 찬찬히 돌아보면 이게 진짜 꼭 옳은 말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 말을 그냥 고지못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이 대기업에 가라고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말이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인생이 성공한다.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그냥 대기업에 못 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메시지를 아이는 학습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이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답답하고요. 그리고 정작 진짜 원하는 대기업에 가도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갈등으로 끝날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갈등으로 끝이 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 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만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요즘 정말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경우예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영향을 크게 미쳐요. 특히 SNS나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것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실제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너무 좋아 보여서
심하게 하는 경우엔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요. 건강이 나빠지는 정도가 뭐 그냥 살이 빠지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 네, 실제 SNS나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가 그냥 살이 빠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양 섭취를 아주 거부하는 바람에 스스로 거동을 할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위험하네요. 맞아요. 네.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타인의 기준을 억지로 따라하면 결국 몸도 마음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례는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내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연인 사이나 이렇게 친구 사이로 지내다 보면 내 취향이랑 상대의 취향이랑 막 섞이고 생활 방식도 섞이는 경험들을 하죠. 맞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상대가 좋아하는 취미를 무조건적으로 그 상대에 맞춰서 그런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라던가 그런 취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저 뭐 어떤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무리하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뭐 멍 때리고 이렇게 숨 쉬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뭐 싫어하니까 엄청 열심히 맞춰준 거죠. 말만 들어도 힘드네요. 제가 사실 집순이라서 외출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뭐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숨이 막혀오는데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도 힘들지만 헤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나의 이런 뭐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고 좀 타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교정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요. 수용받는 경험을 해야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내사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라는 생각하는 습관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봐주고 다독여주는 연습이 필요하네요. 네. 맞아요. 지금껏 내사된 상황에서는 나의 욕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무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가 많았을 테니까 스스로 저의 결정에 용기를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모님이나 뭐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 내가 원하는지 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작용들이 좀 덜하게 되고 내가 어떤 내사가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차려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내가 이런 내사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내사를 심하게 하는 분들이 항상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남의 기준에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매번 이야기할 때 저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내사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우리 삶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사가 계속되면 결국 그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인지 모르는 채,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타인의 생각이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고 크게 좀 자존감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내사를 심하게 하는 분들이 항상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남의 기준에 살아가려고 해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듣잖아요. 이건 상대가 나를 상대의 뜻에 맞추게 하는 심리 조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사가 된 경우에 이런 심리 조종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마련될 수 없어요. 맞아요. 요즘 심리 조정을 이용한 아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죠. 지금 당장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아주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할 힘을 지키지 못하고 내사가 계속되게 되면 정말 나를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같은 정서적 문제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게 돼요. 맞아요. 행복하지가 않죠. 우선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 그런 공허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사에서 벗어나야 해요. 정말 이렇게 공허하고 뭔가 해도 헛헛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죠. 이런 상황을 혼자 극복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내사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지금 여기 이곳에서 지금 드는 생각이 아닌 그 감정의 경험, 마음, 나의 경험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부모가 대기업에 가야 돼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너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대우도 받고 복지도 좋고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봐 걱정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그치, 근데 내가 충분히 대기업에 가지 못해도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진짜 걱정해서 엄마가 나를 진짜 생각하고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엄마가 아이에게 걱정돼 라는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매번 이야기할 때 저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구구절절 말해서 대기업에 가면 싸게 먹히는 거죠. 좋은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구절절 연습을 해보세요. 함께 해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일상 속에서 자기 감정과 욕구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간단히라도 내가 오늘 하루 느꼈었던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이죠. 내가 진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어서 그대로 표현해 보는 연습도 좋아요. 기록한 감정을 다음날 읽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한테 그 내용을 표현해봐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아이가 안 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적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면 내사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진짜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사에서 벗어난다는 건 결국 내가 나 자신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연습. 첫 번째, 결정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이 무엇일까 질문하기. 두 번째, 하루 단 5분이라도 내 감정과 욕구를 기록해 보기. 세 번째, 맥락과 상황에 맞춰서 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해 보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만 잘 실천을 해도 내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매일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신 후에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건 정말 내 생각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조금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차근차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경험이나 느낀 그런 점들을 스스로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2가지 중요한 게슈탈트의 개념을 다뤄봤는데요. 이 2가지 현상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와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후에 꼭 일상 속에서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를 질문을 자주 던져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영상을 미리 소개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은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을까요? 네, 바로 다음 주제인 융합은 타인과의 경계가 흐려져서 나의 감정과 욕구를 헷갈리는 상황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에서 늘 상대방에게 맞춰주다가 내 취향이 아닌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융합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상대방과 건강한 경계를 세워 나의 진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방법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설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와 함께 더 건강한 마음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